네, 개표 상황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저희 토마토TV 함께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선거인 날 어떻게 확보가 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지금 속보 들어오는 거 보면서 지금 시장 반응을 보면은 일단은 미선물에서는 나스닥이 조금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0.6%까지 오름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판도 변화를 조금 지켜보면서 우리 시장은 자리 다시 잡습니다. 지금 양대 지수가 0.4% 정도 오름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오늘 하루 될 것 같아서 저희 큰 그림 한번 잘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최태규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전문가님? 네, 저는 이제 트럼프가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일단 뭐 분위기는 뭐 바이든 같습니다. 그냥 결과는 아직 모르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오고 있는 오늘 우리 장중의 변동을 좀 해석을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다시 플러스권으로 돌아서고 있긴 한데 개표가 아직 지금 초반에 진행 중인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네. 오늘 상당할 것 같은데요, 변동성이. 네. 당연합니다. 제가 봤을 때 금일 새벽 뉴욕 증시도 제가 봤을 땐 약간은 거짓된, 어찌 보면은 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상승했다, 그렇게밖에 저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잘 보시면 결국 바이든이 된다고 일단 보겠습니다. 근데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바이든 쪽으로 이제 포커싱이 맞춰지니까, 그럼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 그럼 트럼프가 그냥 물러날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데 그냥 시장이 위로 배팅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결국 이 트럼프의 행보, 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또 불확실성은, 만약에 상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시장이 지금 가야 될 건 부양책인데, 그 부양책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공화당에서 해줄 거냐 했을 때 그것 또한 아닙니다. 어차피 그거 해줄 거였으면 대선 전에 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 이러한 크게 트럼프의 행보하고 그 다음에 상원에서 공화당이 차지하느냐 민주당이 차지하느냐, 이러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데 오늘 새벽 미증시의 급등은 제가 봤을 때 일정 부분 속임수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최근에 어느 정도 하락했을 때 그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기술적 반등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만약에 이제 불확실성이 다 해소됐을 때 트럼프도 나 그냥 순순히 물러날게, 그리고 상원도 민주당이 장악하게 되면 시장은 일정 부분 상승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제가 봤을 때는 11월, 12월까지는 이어지겠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먼저 바이든 같은 경우는 반기업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증시한테는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남아 있고요. 또 우리가 이 부분은 생각 안 했는데, 시장을 좀 선거 전략으로 크게 보면 4년 후에 민주당이 또 한 번 잡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시장을 올려가지고 4년을 끌어올리기는 굉장히 버거운 자리예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부터 1년, 2년 하락시켜 놓고 나중에 올려버리게 되면 선거적으로도 충분하고요. 만약에 지금 시장을 하락시키면 결국 전 정부가 잘못했고 시장을 잘못 이끌어왔기 때문에 하락하는 거다라고 뭔가 빌미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 또한 향후 대선까지 다시 한번 본다고 했을 때 시장이 2021년에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3월달 이 공매도에 대한 이 부분은 시장의 일정 부분 상반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후장에가 이제 맞아 가장 궁금하실 게, 지금 격전지가 펜실베니아인데 개표율이 10%도 안 돼가지고 오후장에 저희가 조금 더 초집중 모드가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장중에 흔들림이 굉장히 강하다, 불복 가능성도 계속 언급이 되고 한다. 이러면 어떤 대책 필요할지 그거 하나만 더 짚어주세요, 전문가님. 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오전에 그 인버스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졌어요. 인버스. 인버스 예. 보면은 완전 대바닥에서 지금 자리 잡고 있거든요. 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그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는 것들도 인버스예요. 그러면 이들 종목군들이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제가 봤을 때 충분하다고 봐요. 그러면 더 떨어지게 되면 아마 분할 매수하게 되면 시장이 상승보다는 하락 가능성이 너무 많이 포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단순히 그냥 부양책 하나? 그럼 바이든이 됐을 때 바이든이 이야기하는 신재생 이러한 것들이 과연 현 시점에서 더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더 가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조정 줬을 때는 오히려 탄력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시장의 모든 종목들이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한번 종목 하나 보면서 한번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한번 셀트리온을 한번 월봉 보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셀트리온이요? 네네. 예. 자, 우리 셀트리온을 월봉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트럼프가 2017년에 당선되고서 어떻게 돼? 시장이 강하게 올라갔죠. 저 그러면 계속 양봉 올라오는 계속 시기 올라갔죠. 얘기하시는 그러면 거죠? 예. 그럼 셀트리온이 그 이후 미중 갈등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을 하락했는데 그러면 셀트리온의 실적이 나빠서 떨어졌나요? 네. 아니면 펀더멘탈이 나빠서 그게 아니거든요. 더 가기 위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결국 수급 주체들은 무턱대고 올리는 게 아니라 계속 올렸다 내렸다. 결국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펀더멘탈이 살아있다고 하면 조정은 나오지만 갑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도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 시장이냐고 봤을 때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좋아했던 전기차,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이들 분명히 더 가는데 기왕이면은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더 떨어졌을 때 보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 관통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가 1번에 조금 시간 할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자율주행 테마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모멘텀이 많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단일 표준 채택했다고 하고 보니까 우리 산업부에서 미래차과를 신설해가지고 자율주행 전문가 영입하겠다. 뭐 지금 테슬라 비롯해서 화웨이까지 자율주행에 대한 굉장히 큰 야심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확실한 어떤 테마라기보다는 섹터로 굳혀지는 움직임인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의견도 많더라고요. 네, 우리 영화 보면 이 자율주행 해가지고 차들 움직이는 거 많잖아요. 결국 그게 현실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게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기반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이런 게 조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아직까지는 미래 먹거리인 건 맞지만 이러한 섹터들이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일례로 전기차, 수소차만 보더라도 과연 시장에 돌아다니는 차 중에 퍼센트로 봤을 때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국 사람들이 그 차에 대해서 못 사는 이유는 주변 환경이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죠. 뭔가 기름 조금만 떨어지면 이게 충전 걱정에 차 운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결국 그러한 부분이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자율주행 분명히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미래 먹거리는 맞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결국 CV2X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채택됐다라는 건 뭐예요? 기업들이 뭔가 추진하는 때 있어서 의사결정을 이제 빠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모멘텀이 되지만 이들 종목군들이 가기 위해서는 아직은 좀 더 멀었고요. 그냥 뉴스 나올 때 한번 상승하고 일정 부분 올라가면 이런 애들은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아직 여건이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윗꼬리 달거나 음목 나오는 것만 봐도 힘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고요. 단기성으로만 일단 접근하는 게 네, 중장기적으로 대응은 아직 힘들다고 봐주셨어요. 다음 저희 양도세 얘기해볼까요? 네, 네. 전문가님 이거 정말 표정이 밝으셔가지고 저희가 몸살을 조금 알았는데 그래서 네, 피해를 봤던 어떤 주식들 그리고 중소형주 너무 많이 힘들었잖아요. 네네네네. 네, 코스닥으로 이제는 넘어가야 될 때다. 네, 이런 의견도 많더라고요. 전문가님 어떠세요?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자, 잘 생각해 보면은 결국 이 양도세라는 것은 투자 심리를 분명히 좋게 만들어주는 건 맞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한 거는 이들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는 않아요. 근데 결국 투심을 살려주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변화된 것을 이해하고 바꿔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내가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한 거고 결국 이러한 분위기를 형성됐다는 건 일단 수급 주체들은 조금 더 편안하게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생각해야지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계속해서 간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양도세 부담 이것은 결국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물려 있는 종목군들이 있죠. 제가 9월, 10월에 그렇게 사지 말라고 했던 고점의 종목들 일정 부분 올라가는 자리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바이든이 돼가지고 트럼프가 완전하게 물러나게 되면 제가 뭐라 그랬나요? 11월, 12월 상승장 주고 결국 여러분들이 물린 종목들이 올해 안에 다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런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현금을 많이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2021년 제가 예상한 대로 질질질질 거리거나 진짜 하락장이 나오게 되면은 어지간해서 수익 내기 어렵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대비해서라도 일단 현금 좀 많이 만들어 놓는 기회로 받아들여야지 이 양도세 부담이 결국은 시장이 더 간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을 더 밀어올릴 재료라기보다는 바닥을 잡는 정도의 재료로만 활용될 거라고 보시는군요. 그러면 그러죠. 일단 하락하는 건 잡아주는데 네. 결국 하락 요인은 일단 미국에서 봤을 때는 바이든이 됐을 때 그 트럼프의 행태를 봐야 될 거고요. 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그거로 올라가더라도 3월 달에 과연 공매도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또 나오느냐, 또 연장해 줄 것이냐, 아니면 네. 풀었을 때는 시장이 더더욱 못 가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큰 그림을 또 어떻게 완성을 해주실지 어떻게 밑그림 저희 그려봐야 될까요? 네, 일단 우리 이제 미 대선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건 우리 대선이죠. 자, 그럼 우리 대선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러한 대선 테마주들이 움직일 땐 시장이 횡보하거나 안 좋을 땐 더더욱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상승장에서는 굳이 이쪽으로 안 와도 수익이 나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돼요? 수급이 포커싱해갖고 압축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5년마다 오는 이 대선 테마, 제가 봤을 때 내년 구정 이후부터 제대로 움직이고 지금부터 관심 갖고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틀 안에서 저희 전략 잡아볼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